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 PD와 황 배우의 황서윤입니다. 함께해서 좋은 곳 대구 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DGCSC와 캔서테인먼트 박 PD와 황 배우가 공동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 이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오늘 토크 콘서트 이음이라는 이름은요, 암생존자와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이음, 그리고 암 치료 후 잃었던 꿈을 이음,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이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공연은 암 생존자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요, 힘겨웠던 암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낸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콘서트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의 관객분들만 모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저희가 준수해서요, 발열 체크 그리고 문진표 작성, 손소독을 실시했고요, 거리 두기로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는요, 유튜브 대구 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채널과 암환자 뽀삐 그리고 우뚜기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서 코로나가 종식돼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서 직접 뵙고 싶네요. 네, 오늘 이 토크 콘서트가 암을 경험한 나와 우리를 격려하고 또 모두 한마음으로 이어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토크 콘서트 이음 시작에 앞서서요, 대구 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장이신 전성우 센터장님을 모셔서 오늘 이 자리를 응원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분들 큰 박수 쳐주시고요. 네, 댓글로 많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맡고 있는 전성우입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전까지는 암이 이제 치료에 중점이 되었다면 지금은 치료 후에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환자와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런 코로나라는 이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날씨도 좀 굳어가지고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콘서트가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재밌게 잘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말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무대 위에 서니까 갑자기 노래가 하고 싶어지는데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하지는 못하겠고 이제 오늘 콘서트 이름이 이제 이음입니다. 이음. 그래서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잊고 또 이게 이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와 이런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오늘 콘서트를 통해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분들 오늘 토크 콘서트 즐기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홍보도 좀 해주셔서 많은 암생존자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는 저희 센터장님의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1동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암생존자 분들이시라면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던지 상관없이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방송 시청하고 계신 암생존자 여러분들도요, 지금 전국에 총 13개의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의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로 가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선생님들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크 콘서트 이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암생존자이거든요. 네, 이제 지금은 너무 잘 극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딱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느낌은 마치
아무도 없는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고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저의 생활 습관 등 모든 것을 새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암담하고 우울하기도 했지만 또 지금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는데요. 또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암생존자 분들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크 콘서트 이음에는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원 교수님과 또 암치료 이후에 자신들의 새로운 일상을 긍정적으로 나누고 계신 캔서테이너 세 분과 함께 암 생존자의 이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원 교수님 그리고 캔서테이너 여러분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관객분들께 잠시 어떤 양해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출연진이 마스크를 착용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의 이제 거리가 3m 이상이 지금 되고 있어서 혹시 여기 오프라인으로 계신 관객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출연진이 마스크를 이때만 벗어도 될까 지금 허락을 좀 받고 싶거든요. 괜찮을까요? 아, 네,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스크를 잠시 벗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상원 교수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윤주고요. 난소암 3기씨 진단받고 그리고 재발했지만 여기에 꿋꿋하게 앉아있는 저는 암환자 뽀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윤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궁경부암 1기 말 진단받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다 끝내고 일로 복귀해서 일을 하면서 지금 10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열혈 워킹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암 3기 B 판정받아서 수술이랑 항암 다 끝내고 추적 관찰 중인 김세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우뚜기 채널 운영하고 있고 그냥 대학생입니다. 네. 오늘 네 분과 함께할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또 세 분의 암생존자 여러분의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과 또 이상원 교수님의 따뜻한 조언이 어우러져서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모든 암생존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재발과 전이, 이건 정말 너무나 무섭거든요. 근데 또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또 더욱더 확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세 분께서는 네, 어떤 상황에 딱 재발과 전이가 딱 무서워질까요? 저는 전직 댄서예요. 제가 원래 이제 춤을 되게 오래 췄었는데 춤추면서 항상 근육통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통증에 되게 약간 통증을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허리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진단받기 전에. 근데 뭐 원래 허리가 안 좋았으니까 아픈 거겠지 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종양이 눌려서 이제 허리가 아팠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 치료가 끝났는데도 갑자기 그 부위가 딱 아픈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허리가 딱 보면 갑자기 전이 된 제발 이제 항상 어디가 이제 통증이 생기면 혹시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통증이 생겨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통증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 암을 좀 키운 케이스여가지고 그런 통증이 조금씩 있을 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통증에 되게 예민해졌고 저는 재발을 이미 했잖아요. 저는 4년 6개월 만에 재발을 했거든요. 당연히 나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완치 6개월 딱 남겨놓고 제가 딱 완치 6개월이 되면 30이었어요. 그때가 30이었는데 저의 30살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소주 한 짝 갖다 놓고 마셔야겠다.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딱 6개월 남기고 병원에서 재발입니다 이렇게 했어서 저는 그때부터 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그냥 항상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통증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가다가 조금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당연히 핑 돌잖아요. 빈혈이 저 원래 있거든요. 근데 뇌인가? 여기인가? 이번엔 여기인가? 그리고 이제 구내염이 생겨요. 사랑니 때문에 제가 아직 사랑니를 안 빼가지고 치아가 아픈데 그럼 치아가 여기인가? 그래서 항상 그런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항상 두렵고 막 또 병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뚜기님은 어떠세요? 저는 위를 다 잘라냈어가지고 못 먹는 게 좀 당연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평소보다 밥이 잘 안 넘어가거나 그럼 뭔가 얹힌 것 같거나 그리고 또 살이 한 2kg 갑자기 빠지면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서 그때 이후로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운동하고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추적 관찰을 하잖아요. 그리고 검사를 받고 그 진료 시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땐 저희가 완전히 쫄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발 하면 어떡하지? 이때 괜찮나? 막 이러면서 약간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느낌처럼 어디가 한 군데 아프면 진짜 뇌인가? 뼈인가? 막 이런 그 생각들을 하는데 선생님 이런 저희가 암생존자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이런 걸 생길 때는 저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제가 배워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너무 씩씩하게 이렇게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요. 근데 심리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두렵다는 게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새로운 거, 알 수 없는 영역에 뭔가를 할 때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막 굳이 뭐 몰아내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거기에 휩싸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조금 인정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두렵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결과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이나 재발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고 내가 전이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도 잘 받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이를 잘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눈을 돌릴 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미 암에 걸렸고 뭐 치료를 끝냈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리고 식습관을 통해서 또 계속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암 생존자 분들께서 치료로 인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외모적인 변화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이제 심리적인 변화도 있으실 것이고 또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내가 예전과는 다르구나 이런 변화를 또 실감을 하시고 또 사실 그렇게 되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밝으시니까 이런 자존감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다시 회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암 중에는 머리 빠지고 그리고 처음에 저도 이제 항암한다 그러면 다들 살 빠진다 이래가지고 사실 조금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20kg가 쪘어요, 항암하고. 거울은 잘 안 봤는데 TV를 보다가 누워서 TV를 보면 딱 TV가 갑자기 암전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검정색 TV 안에 제가 보여요. 하얀색 백돼지 한 마리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TV를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외적인 변화가 되게 심했고 저는 거의 하루에 4시간 이상 잘 안 잤었거든요. 원래 체력이 되게 좋았어요. 헬스하고 일 갔다가 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조금 자고 헬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10분 딱 걸었는데 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줄줄 내리는 거예요. 체력이 미쳤구나. 그래서 약간 좀 오기로 일을 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딱 했는데 그날 바로 혈류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해서. 체력도 이렇게 바닥이 났고 외모적으로도 너무 변화가 있었고
순간 진짜 저 거울 보고 셀카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I love myself를 항상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거울 보고 셀카 찍고 웃고 이런 거 저 보고 제가 보고 저 좋아하고 예쁘다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서. 그래서 일단 살을 뺐죠. 왜냐면 저는 부인과 쪽 암이기 때문에 호르몬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살을 빼라고 하셨고, 그래서 살을 뺐더니 어느 정도 자존감이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거울 보고. 됐어. 네가 암환자 중에 제일 이뻐. 괜찮아. 네가 암환자 중에 제일 이쁠 거야. 야, 너처럼 예쁜 애 없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문을 했고, 저희 엄마 옆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그때 돌았구나. 근데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 혼자 되게 다독거려주고 운동하면서 성취감 얻고 10분 걷고 그 다음날 20분 걷고 그 다음날 30분 걷고 괜찮네? 내가 좋아하는 헬스장 다시 가볼까? 헬스장 가서 쇠질한다고 얘기하죠. 쇠질하고 무게치고 스쿼트 예전에 맨몸으로도 못했는데 10kg 치우고 20kg 됐다. 나다.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조금씩 성취감이라는 걸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게 자존감을 조금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저도 똑같아요. 항암하면 이제 TV에서 보면은 살 쫙 빠지고, 근데 저는 아프기 전부터 이제 조금씩 야금야금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찌지 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몸이 안 좋으니까 쪘던 거고, 항암하면 TV에서 본 것처럼 버라이어티하게 내가 쫙 빼서 나갈 수 있겠다. 그냥 아픈데 이거라도 얻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더 찌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근데 특히나 저는 이제 결혼 전까지 춤을 췄었고 항상 그런 몸매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살이 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2-3kg만 쪄도 이제 막 무리하게 다이어트해서 몸매를 했었는데, 이제 몸이 일단 그때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 친구들은 아직 다 날씬하고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퍼졌지?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이상해 보이고, 방사선을 끝나고 나니까 피부가 이제 한 방에 훅 갔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자랑할 거라고 피부 하나였는데 그 피부가 이제 훅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약간 거울 보는데 좀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막 주름이 좀 더 는 것 같고, 남편은 안 늙는 것 같은데 나만 늙은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남편이 이제 조금 꼴보기 싫어지고 혼자만 계속 이게 안 늙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돈을 썼어요. 나한테 돈을 좀 투자를 하자. 내 얼굴에 쓰는 거 아까워하고 막 이랬는데, 좀 화장품도 조금 더 비싼 거 한번 써보고, 마사지도 한번 받으러 가보고. 그래서 이제 생전 안 하던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골반 림프절을 절제를 했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던 스트레칭도 아예 안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이 이제 쓰레기가 됐구나. 난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다 됐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반대로 인정을 했어요. 내 몸의 수준은 지금 여기구나. 내가 자꾸 이거를 인정 안 하고 계속 옛날 걸 생각하면, 왜냐면 전 진짜 말처럼 뛰어다녔으니까, 무대를 뛰어다니고 이제 일도 항상 뛰어다니고 이런 일을 하다가 멈춰 있으니까 계속 옛날 생각만 하면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 내 수준은 지금 여기니까 다시 하나씩 해보자. 스트레칭도 90도, 오케이, 오늘은 90도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태고, 피부도 계속 이제 좋은 걸 바르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돈 쓰고 행복을 찾자. 그래서 돈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남편 애한테 먼저 주기 전에 나한테 넣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실천하면서 조금 더 저를 아끼고 저한테 조금 더 해도 된다라는 그런 거를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지금 말씀하신 게 공통적으로 어떤 작은 시도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또 이런 게 두 개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 우리 우뚝이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존감을 회복하셨을까요? 저는 두 분과 반대로 살이 완전 많이 빠졌거든요. 지극히 다들 아시는 항암의 부작용으로. 그리고 위를 없애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데다가 항암까지 하니까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서 원래 63kg 정도 나갔었는데 수술 받고 항암하니까 48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48kg일 때는 앉았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았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육도 없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누워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있으니까 더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항암을 첫째 주에 하고 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지만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일상생활이 가능은 하거든요. 조금 벅차더라도.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좀 있어가지고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 그래도 일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었고, 그리고 남은 평일에는 노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한 번씩 어디 카페도 가고 쉬었다 하고 했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럴 때는 내 병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 살이 빠졌냐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너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걸로 되게 위로도 많이 받았었고, 또 한 가지 자존감 떨어졌던 거는 밥을 진짜 못 먹었거든요. 그 수술하고 와서 식탁에서 밥 한 술을 딱 떠서 입에 넣었는데 별 생각 없이 넣었는데 바로 토했어요. 한 숟갈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그냥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마다 달라서 먹는 거는 반 공기만 평생 먹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노력하게 달렸다라고 해서 저는 진짜 토하고 먹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밥 한 공기도 먹는데 꾸준히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바뀌는 게 느껴지고 내가 아까 세질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있는 무게도 바뀌기 때문에 저 원래 20kg 스쿼트 못했는데 요즘 130kg도 하거든요. 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데 선생님 이제 이 세 분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제 개인별로 맞춤 자존감을 이제 회복을 했는데 또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 어떤 자존감 회복의 어떤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세 분께서 아주 예를 잘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거,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괜찮고, 아직 내가 암이 있지만은 좋은 점이 많이 있다. 나 자체를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단계일 수 있고요. 또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작은 거라도 물론 이제 암 치료에 따라 가지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성취감을 얻어가는 거,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에서 비교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비교라는 것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라는 그 행위 특성 자체가 보통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남은 잘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가상의 존재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교하는 대상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상의 뭔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늘 이게 내가 비교를 하는 순간에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시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하게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비교는 내가 지는 게임이니까 진짜 근데 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거울 보시고 사랑해, 네가 최고야,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제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암에 걸리면 막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투른 위로에 상처를 확 받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일반적인 그냥 생활을 할 때보다 암 진단을 받고 막 치료 중이고 내가 몸이 힘들 때는 더 예민해져가지고 별거 아닌 거에도 막 이러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암 생존자한테 우리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좀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제가 암의 진단을 받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나는 얼마나 이렇게 영혼 없는 위로를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에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시간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아무렇지도 야 그게 뭐 이렇게 했던 게 되게 미안하면서 이제 조금 나는 내가 겪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자궁경부암이다 보니까 빈궁마마라는 얘기를 하면 진짜 이빨을 다 비워버리게 이렇게 한 대 때릴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착한 암이래.
뭐 소외감이래. 착한암이 어디가 있지? 암은 암인데 착한암? 그럼 네가 한번 걸려볼래? 착하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착한암, 소외감 이런 건 사실 보험사에서 만든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암은 암이다. 어쨌든 이 암이라는 단어, 한 단어가 주는 느낌과 어감과 이게 내가 걸렸다라고 생각 들었을 때는 되게 크게 오는데 뭐 착한 암이다, 소외감이다 이런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이 다른 또한 분들은- 지나가리라 이런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면 네가 하라고. 그런 말 좀 해주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다 지나고 지금 괜찮으니까 그런 말을 제 라이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그런 거랑 또 한참 제가 암 투병할 때 지금도 그 말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용한 단어가 암 걸리겠다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 친구들조차도 뭐 얘기하다가 뭔가 좀 답답한 순간이 오면 암 걸리겠다. 걸렸는데 난 이미 이미 나는 걸렸는데 막 좀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정말 악의 없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때 좀 꽁기꽁기하다고 해야 되나? 그 말하자고 하니 치사한 사람 될 거. 그게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예민한 사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일 싫었던 말이 암 걸리기. 지금도 싫어요. 그거는 암 걸리겠다. 뭐 이 말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제가 그 전에 진단받기 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때문에 진짜 암 걸리겠다. 진짜 암 유발자라고 나 진짜 이러다 이제 암 걸리겠다 했는데 그해 12월 달에 진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누군가가 이제 제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다가 내가 걸렸으니까 말하지 말. 그만해. 말하지 말. 옛말 틀린 거 없다. 말이 씨가 된다. 하지 말아라. 저도 이제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뚜기님은 그 암 걸렸다는 모든 암 환자가 싫어하는 공통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걸려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은 암이고, 그리고 그 유행어라는 게 그냥 쓰다 보니까 써지는 건데 이게 내가 직접 암에 걸려서 들으면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 한 번씩 게임하다가도 암 걸린다는 채팅이 올라오면 움찔움찔해요. 이러면 뭐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데, 근데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다들 내가 안 걸리면 내 주변 사람이 걸려도 별 그 감흥이 없을 거예요. 저도 요즘은 좀 무뎌졌으니까.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내가 걸려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되도록 안 써줬으면 하는 단어인 거고, 그리고 또 위로할 때 보통 많이 하는 게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항암 하나도 안 아프대, 부작용 하나도 없대, 그리고 빨리 다 나을 수 있대 라고 하는데 보통 의사 선생님들도 100% 장담 안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위로를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안 하는 거니까. 내가 안 하니까 맞아요.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상처받는 말들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약간 해탈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도 되게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야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를 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암 생존자나 지금 치료 중인 암 환자분들이 옆에 계실 때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어떤 지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그분들을 지지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옆에서 암 생존자분이나 암 환자분들이 주위 이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거나 본인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들고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옆에서 좋게 생각해,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내가 괜찮지 않고 내가 좋게 생각이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제 더 힘들죠.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뚜렷하게 해야 될 이야기가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들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만히 들어주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분한테 진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들어주시고 난 뒤에 내가 생각해서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펭수가 요즘 인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펭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은 힘내보다는 사랑해 이렇게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내라 뭐 어떻게 해라 보다는 그냥 나는 널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되게 공감하는데 힘내라는 말이 그렇게 힘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힘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힘을 또 내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오히려 부담감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암 생존자가 되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인데 암을 겪고 암을 겪은 후 이거밖에 달라진 게 없잖아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전의 나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암 생존자로 나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이런 게좀 그런 고민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주변에 암 생존자분들 계시면 그냥 암 진단받기 이전처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세 분은 암 생존자는 그냥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냥 평소처럼 대하면 될 것 같아요. 힘들다 그러면 괜찮냐 한번 물어봐주고 아니면 딱히 다들 알아서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로해 주려고 안 해도 되고. 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통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싶은데 그러면서 한 번씩은 나도 암 환자라는 걸 이렇게 어필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더 조심을 하는 것 같고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안타깝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하면 아이고 젊은 나이 아이고 약간 이제 아이고 어떡하냐 막 이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는 특히 이제 자궁경부암이 사실은 자궁척출까지는 잘 안 하는데 저는 너무 사이즈가 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궁척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제 둘째 못 가져서 어떡하냐 아들은 어떡하냐 외로워서 어떡하냐 이제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모든 상황을 제가 암에 걸려서 이게 다 슬퍼지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안타깝게 안 보셨으면 좋겠고 좀 체력이 많이 사실 떨어진 상태이긴 하니까 근데 조금만 힘들어도 뭐가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약간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누구든 암에 안 걸려도 힘든 사람은 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거나 안타깝거나 이런 눈빛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근데 쟤는 힘들어서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쟤 이제 그만 쉬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 계신 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그만 쉬어라 이제 그만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것도 되게 고깝게 들었었거든요. 괜찮니라는 말도 처음에 제가 힘들 때는 고깝게 들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냥 정말 체력이 조금 약해진 사람일 뿐이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싶으면 놀자고 저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냥 알아서 안 먹고 알아서 적당히 놀다 집에 들어가니까 저를 배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 안 되지 막 미리 배제시키는 경우 너 안 되지 막 너 안 될 것 같아서 안 불러서 그럼 몰래 놀던가 다 들켜 다 들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세 분을 딱 뵈니까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게 변한 것 같은데 이 선생님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고 또 암 생존자에게 회복 탄력성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 다시 분명히 타격을 받겠지만은 다시 올라와서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 받아도 이렇게 툭툭 잘 털고 또 그 다음 날 일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암 환자뿐만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인들도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은 이제 정신질환 발병률이 떨어진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암 생존자가 아니어도 이 삶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확실히 암 겪은 이후에 좀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암 이후에 좀 긍정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맨날 아침에 눈 뜰 때 어르신들이 좀 그러죠. 아우 죽겠다, 아우 죽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입버릇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통증에 한 번도 개운하게 일어난 적이 없어서 맨날 아침에 아우 죽겠다, 아우 죽겠다, 아 또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났었는데 이제 치료를 하고 저도 지금 3년 차고 이제 완치로 가고 있는데 그냥 수술 끝나고 그냥 눈 뜬 오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눈을 떴어. 내가 이렇게 눈을 떴다니 감사하다. 그리고 원래는 생일에 되게 감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생일 뭐 그거 그까이 거 뭐 태어난 거 이랬는데 딱 치료 끝나고 이제 하루하루가 그냥 매일 생일 같은 거예요. 나 오늘도 태어났어. 오늘도 다시 태어났어. 이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눈을 뜨고 내가 아침에 뱉는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지겠구나 해서 요즘은 그냥 조금 힘들어도 몸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도 내 생일이다.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다시 태어났어. 그럼 오늘도 신나게 지내보자. 그래서 좀 계속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번만 더. 네. 좀 딴 생각하셨죠? 아니요, 생각 안 했어요. 네. 암 이후에 이제 본인이 긍정적으로 변한 부분이에요. 저 원래 긍정적이었거든요. 다들 다들 모르시겠구나. 어쨌든 저 원래 긍정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되게 처음에 생각해 보면 수술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고 항암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건데 저는 좀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문득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밥 먹다가 안 넘어가면 내 수술했구나 이러면 생각이 들 때 그래도 살아있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한 마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암에 걸리고 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남 시선 되게 많이 신경 썼고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도 공감이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용기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암에 걸리고 나서 삶은 유한하다라는 걸 깨달았죠. 나는 평생 살 게 아닌데 왜 저 사람 신경을 쓰지? 왜 저 사람이 나랑 평생 갈 것도 아니고 어쨌든 평생 나랑 갈 거는 난데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조금 더 저를 많이 돌아봤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뭐 먹고 싶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싫어하면 거절하고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건 그 사람 몫인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덜해졌고 예전에 암에 걸리기 전에는 어깨가 항상 딱딱하게 뭉쳐져 있었는데 요즘 어깨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할 말하고 살아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또 나를 사랑하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이제 암 진단받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니까 이게 가능했는데 네, 선생님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조언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암 생존자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진료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또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이제 인정한다는 거는 꼭 암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많이 힘든 일입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근데 있는 그대로 이제 삶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그 삶을 이제 존중해준다는 것이고요. 사실 암이라는 거는 암이 삶은 아니거든요.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네, 경험일 뿐이고 절대로 그 삶 자체를 암으로 대처를 하거나 내가 암을 치료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실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도 해도 아픈 부분들이 생기고
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도 만들어집니다. 예, 다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암이다 아니다 구분 선상에 두는 것보다는 그냥 그걸 전체 하나의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벽돌을 쌓는 우화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이제 한 예를 들면 100개 정도를 쌓거든요. 쌓는데 2개의 벽돌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벽이 어떻냐 이렇게 스승이 물으니까 저 2개의 벽돌 때문에 벽을 부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암이라는 거는 나한테 삐뚤어진 2개의 벽돌일 것이고요. 거기에 사실은 훨씬 더 내 삶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나라는 존재도 훨씬 크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훨씬 크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오늘 거의 명언 제조기 우리 이상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서 더 좋은 곳 DGCSC에서 토크 콘서트 이음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더 알찬 순서가 남아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그리고 잠시 요 인형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안고 있어가지고 저건 무슨 인형인가 이렇게 궁금하셨을 텐데 이 인형은 대구 경북 지역의 암센터의 암 예방 캐릭터입니다. 예방의 예자와 러블리의 러블리를 해서 예블리라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 지금 병원에 종종 보이실 거예요. 이게 보시면 제가 예블리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홍보를 해드렸고요. 아이고 넘어졌네. 할 수 없어. 누워 있어. 이제 이번 순서는 암 치료 중에 저희가 가장 가까이 뵙는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항암 주사실의 안민지 간호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쪽으로 무대로 나와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토크 콘서트에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칠곡 경북대학교 항암주사실에 근무 중인 10년차 간호사 안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이곳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이 또 굉장히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 항암 주사실이. 그 항암 주사실에 대해서 좀 소개와 어떤 자랑 같은 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있는 항암주사실은 음악이 있는 항암주사실이고요. 일반 항암주사실이라고 하면 무언가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삭막할 수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음악이 있으면 조금 더 자칫 무겁고 우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느끼시면서 심리적, 안정적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네, 항암 치료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것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배려가 느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 분 모두 저는 항암 치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워낙 많은 게 힘들겠지만 또 그 중에서 어떤 게 항암 치료 중에 제일 힘들었나요? 저는 항암을 거의 한 30회 넘게 했거든요. 한 30회차 넘게 했는데 항암 치료로 오는 부작용은 다 얻었어요. 살도 찌고 머리 빠지고 오심, 구토, 그리고 피부가 다 짓물러서 피부에서 짓물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겨울에도 운동화를 못 신었어요. 슬리퍼만 신고 다녔고, 제가 운동화가 240인데 한참 그 항암제 캐릭스라는 항암제를 맞을 때는 255를 그냥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할 때도 어쨌든 신발을 신고 맨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메디폼 덧대고 그 위에 양말 신고, 그리고 큰 블로퍼 뒤에가 트인 구두를 신고
4시간 동안 일을 하고 차에 딱 타면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밑에 고름이 차가지고 양말이 떨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고름이 찼더라고요. 그런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저를 아주 괴롭혔었죠. 제일 힘들었던 건데 오심구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쩜 이렇게 밝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 또한 지나갔으니까요. 네.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항암을 하면서 이제 입맛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래서 원래도 사실 먹는 거에 큰 의미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는 정도? 근데 원래도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데 항암하면서 입맛을 잃으니까 뭘 먹어도 이게 이 맛이고 이게 이 맛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못 느낀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조금 힘들기도 했고, 저는 항암을 1시간 동안 맞았거든요, 주사를. 이게 딱 맞으면 바로 이렇게 목에 이렇게 타들어가는, 온몸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간호사님한테 이제 자 지금부터 주사 들어갑니다. 60 딱 하는데 바로 쫙 타들어가서 간호사님 붙잡았어요. 이게 지금 내가 타들어가는데 이게 맞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간호사님 같은 분이 되게 밝고 친절한 목소리로 네, 잘 들어가고 있어요 하시는데 되게 친절하신다. 이게 살벌하구나. 이 달콤 살벌함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구토는 안 했어요. 저는 약간 입덧처럼 계속 울렁울렁해서 그 느낌이 여기 이제 자녀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덧의 한 100배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세영님은요? 저도 제일 힘들었던 건 울렁거리는 거였거든요. 그냥 맞고 나면 이제 처음에 맞을 때는 부작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찾아봐도 잘 안 나오니까 맞고 김밥을 먹으러 갔는데 김밥 먹을 때까지 괜찮은데 먹고 나서 그걸 다 개어냈거든요. 개어내고 미식거림이 시작되면서 그 뒤로 김밥은 한 1년간은 못 먹었고요. 그 냄새만 맡아도 그 미식거렸던 게 떠올라서, 그리고 미식거리는 거랑 그리고 마지막에 구내염이 좀 심하게 왔었고 입맛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혀에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가지고 고기를 씹으면 그냥 고무 씹는 것 같고 냄새만 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먹는 게 힘든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면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 이 세 분이 너무너무 저는 대단해 보이거든요.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댓글로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항암 주사실 간호사 선생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이 항암 주사 맞을 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아픈 법, 근데 좀 잘 맞는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통 항암 주사라고 하면 되게 아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막상 주사를 맞을 때는 일반 수액이나 영양제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추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항암제가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은 딱히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으시고, 특히 식사 중요해요. 입맛 떨어지신다고 했는데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신다면 항암을 조금 더 잘 견디실 것 같고요. 제가 근무하는 항암 주사실에는 되게 유방암 환자분이나 난소암 환자분들 위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AC 항암요법이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제가 아드리아마이신, 엔독산이라는 약물이 들어가고요. 이 약물이 오심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가운 얼음이나 사탕을 물고 계시면 조금은 효과 있다고 하고요. 개인차는 있습니다. 네, 개인차가 있는데 저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주변에 이제 유방암 한우분들이 계신데, 그 AC 빨간 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빨간 약 맞을 때 이제 얼음을 물고 있으면 입안이 좀 터지는 게 조금 덜하고, 이 약 냄새가 너무 역하게 올라오니까 그럴 때 사탕 같은 걸 물고 있으면 조금 덜하다고 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살짝 알려드립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호르몬 주사를 2년을 맞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암을 안 하고 대신 호르몬 주사를 맞았는데,
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3초 걸렸어요. 빡 이렇게 네, 배에다 맞았는데, 근데 이제 이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입원해서 몇 박 며칠 맞으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짧게 끝나는 분도 있고. 근데 혹시 항암을 맞을 때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그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저는 저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있는데 제가 맞는 항암주사실 옆에가 소아주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고 있으면 정말 아픈 애들이 와서 주사를 맞으니까 이게 저도 아들이 있지만 그 땡깡 부리는 울음이 아니고 정말 아파서 우는 울음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1시간 내내 들으면서 저도 맞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1시간 내내 조금 더 길어지면 더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음악을 이어폰을 꽂고 진짜 뭐 영상 봤다가 옛날에 재밌게 봤던 거, 내가 이거 끝나면 뭐 하지, 이 치료 끝내면 내가 여행을 어디로 가지, 어떤 옷을 사 입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좀 잊으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어린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하면 저도 같이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대신 아파주고 싶을 정도로 그 울음소리가. 근데 한편으로는 너는 울 수 있어서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여기서 으악 울며 이게 쫓겨날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잤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맞을 때나 초반에는 책 같은 것도 들고 가서 뭐 읽어보고 했는데 다 부질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맞다 보면 한 번씩 그 부작용이 올 때가 있어요. 손발이 저리거나 그게 시작되면 그때부터 잠을 다시 들기가 좀 힘들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전날에 아예 잠을 안 자고 이제 아침에 가서 맞을 때부터 주사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잠을 잤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저는 한 4시간에서 길면 5시간 정도 맞았는데, 자고 있으면 언젠가 끝나 있거든요. 이제 끝나면 몸이 막 저리고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그냥 맞으면서 책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서 잠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밤새고 가는 거는 저희 해외여행 갈 때 시차 적응하듯이 네, 거의 그렇게 하셨네요. 네. 꿀팁이라면 꿀팁일 수도 뭐 있을 것 같고요. 네. 진짜 꿀팁입니다. 맞아요. 진짜로. 자는 거 진짜 꿀팁. 저는 4박 5일 동안 맞았거든요. 약을. 그걸 6차를 했는데 4박 5일 동안 나중에는 그 부작용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그냥 수액이에요. 수액을 꼽았는데 화장실 달려가서 토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너무 토하니까. 그리고 4박 5일 동안 계속 토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병실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끌고 다니면 다른 주무시는 분들 불편하시니까 그냥 그 혼자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늘 토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피까지 토했거든요. 그리고 갈색만 그 항암약이 갈색으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 차광 때문에. 근데 나중에 고속도로 가다가 갈색 표지판만 봐서 토할 정도로 힘들었어서 저도 그냥 신생아처럼 잤어요. 24시간 중에 20시간 자고 4시간은 먹었던 것 같아요. 안 먹으면 또 울렁거리니까. 그래서 저 같이 있는 보호자들한테 제가 병원이 그때 충무로 쪽이었는데 명동 가서 무엇이든 구해오거라. 미션을 주죠. 내가 먹을 수 있는 무엇이든 구해오거라. 그러면 냉면 뭐 이런 거 구해와요.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김치말이 국수 이런 거. 그러면 깨어있는 4시간 동안 그거 홀라당 먹고 또 뭔가 울렁울렁 거릴 것 같으면 다시 누워요. 자려고 엄청 노력하고. 근데 왠지 모르게 병원의 그 온기랑 분위기가 잠이 굉장히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0시간은 4박 5일 중에 잤던 것 같아요. 안 자면 너무 힘드니까. 저도 처음에 막 책 보고 노트북 들고 가서 영상 다운받은 거 보고 이랬는데 영상에 갈색 나면 바로 토하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덥고. 그래서 막 1박 2일도 못 봤어요. 그때는. 1박 2일 표지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못 볼 정도로 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저도. 자는 게 제일 꿀팁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색깔만 봐도 울렁거린다는 게 정말 많은 어떤 트라우마가 그때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항암주사실에 정말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만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혹시 있을까요? 보통
보통 항암제를 달고 자리를 한 번씩 이탈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 혹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부작용이 생길까봐 저희는 너무 불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도 저희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자리 이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세 분 이탈하신 적 네, 없으세요? 저 전화 엄청 받았거든요. 저는 화장실. 어디냐고. 그 조윤주 씨 화장실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항암 중이신 분들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고 어디 가실 때는 이렇게 선생님께 손 들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의료진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이제 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료진 분들께 좀 되게 뭉클하게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 환자들이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감동을 하는데 우리 세 분 여러분들 항암 주사실에서 항암하고 막 이럴 때 우리 간호사 쌤들께 좀 감사하다 이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저 진짜 많아요. 저는 오래 투병을 했기 때문에 만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제가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24살이었었어요. 24살이었는데 어쨌든 저희 병동에서 제가 가장 어렸고 그래서 제가 나갈 때 어떤 간호사 선생님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러면서 카메라로 저희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저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카드를 적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늘 보고 싶지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번 실에선 보지 말자. 이렇게 카드를 적어서 줬는데 그게 뭐라고 되게 뭉클하고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나 저는 다시 갔죠, 병원에. 보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보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보고 싶었나 봐요. 네, 다시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재발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제가 아까 갈색 표지판만 봐도 토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했었던 항암제는 그 오심구토라는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라고 이미 들었었어요. 이미 들었고 선생님도 이거는 토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서 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주사가 싫은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항암제구나. 항암제가 또 들어가네. 그럼 나는 또 뭘 해야겠어요? 토를 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번이었던 것 같아요. 주사가 들어가면 나는 화장실에 달려가서 토를 한다. 이게 저만의 그런 루틴, 트라우마처럼 그랬었는데 2차 항암을 하러 갔는데 선생님 그때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번에 토하셨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또 누가 전달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토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심구토 있나 봐요. 이러니까 그분께서 이거 진짜 오심구토 없는 건데 왜 토했지? 이러면서 딱 보세요. 제가 정말 천천히 이건 들어가는 줄도 모를 거야. 이러면서 이거 정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거 느끼면 인정. 이러면서 되게 봐봐 안 들어가지 천천히 이거 원래 1시간 만에 맞는 건데 윤주 씨는 3시간 맞아. 그러면 오심구토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손 딱 잡아주고 가셨는데 놀랍게도 2차부터 12차까지 단 한 번도 토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주사 들어간다 그럼 화장실 어디 있어. 이게 그냥 제 심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되게 온화한 표정으로 이거 봐 이거 막 연기야 애기들 어르고 달랠 때 연기하잖아요. 그 동화 구현하시는 거죠. 이거 봐. 안 들어가지. 보여? 떨어지는 거 안 보이지? 괜찮을 거예요. 이번 거는 진짜 괜찮아. 이번 거 안 괜찮으면 나한테 다시 얘기해요. 이랬는데 진짜 오심구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감사해서 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구나. 되게 감사했었어요. 네, 다른 분은요? 저는 이제 마지막 차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저도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간호사님이 고생하셨어요. 이제 잘하셨어요라고 그냥 이렇게 손을 잡아주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다 맞을 동안은 사실 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너무 힘드니까 표정도 안 좋고 뭐 좋게 얘기해 주셔도 그냥
아니 제발 한 방에 찔러주세요. 막 약간 이제 요런 게 생각해 보면 나는 좀 불친절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제 되게 한결같이 되게 달콤살벌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계속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고생하셨어요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을 때가 아, 다 받아주고 계셨구나 해서 되게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지막에 인사해 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했는데 항암 하다 보면 그 핏줄이 잘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주사 바늘 꽂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근데 감사했던 건 잘 꽂아 주셨거든요. 한 방에. 제일 감사해요. 한 방에 옆에 분은 분명히 4번 걸렸는데 저는 한 방에 맞아 주실 때 원샷 되게 원킬. 고마웠습니다. 네. 부담되세요? 저희 원샷 원킬 좀 이게 혈관이 다 안 보이게 되니까 이게 혈관을 또 찾아서 넣어야 되는 주사니까 막 저는 3번 찌른 적도 있어요. 근데 3번 다 찔렀는데 피가 안 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찔렀는데 피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괜찮아요. 빡 한 방에 넣어주시는. 맞아요. 저도 기억나시는 분이 어린이 병동에서 올라오셨어요. 제가 너무 핏줄이 안 보이니까 오셔서 괜찮을 거예요. 그 예쁜 앞치마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 애기들 하니까 그거 딱 해서 뽀로로 밴드 딱 붙여주셨는데 와 원샷 원킬 되게 멋있었죠. 어벤져스다. 근데 마지막 항암 주사실에서 이제 나올 때 항상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진짜 이런 인사를 하고 오는 것 같은데 저도 전 이제 2년을 맞았거든요. 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2년을 맞는데 마지막에 뭔가 이걸 남기고 싶은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이거 여기 이제 다시는 안 와도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선생님 그 주사 혹시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건 안 된대요. 그 선생님 박스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래서 박스를 받았는데 전 아직도 그 표정이 기억나는 게 선생님 저 이거 오늘 마지막 주사예요. 이랬을 때 그 표정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너무 축하드려요. 이러는 게 굉장히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이 항암을 할 때 힘들고 이렇지만 또 이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위로의 말씀 해주시고 이런 게 저희한테는 진짜 가슴 깊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박수.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신 우리 선생님 혹시 기억에 남는 좀 환자분들이 계실까 싶네요. 요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항암 주사를 이제 마지막이라고 받고 가신 유방암 환자분이셨는데 주사 바늘을 뽑아드렸고 지혈을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혈하고 움직이시라고 몇 번이나 설명드렸는데 너무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네. 지혈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피가 나겠죠. 그 간호사도 혼이 나겠죠. 네. 근데도 웃으시면서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보내드렸는데 보란 듯이 댄스 타임을 한 번 더 가지시고 화려하게 퇴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근데 피가 여기 아니면 그 항암 주사실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춤을 추면서 다시는 보지 맙시다 하고 나가는 게 좀 재밌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느끼시겠지만 또 특히나 어떤 순간에 내가 항암 주사실 간호사로서 좀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방금 말한 케이스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항암을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이는 그런 환한 미소랑 웃음을 보면 뭔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좀 뿌듯하고 뭉클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많은 미소들과 웃음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또 역시나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질문 드리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제 항암을 마치고 이제 여기 세 분처럼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암 생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께 어떤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고생하셨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추후 관리 정말 잘하셔가지고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을 항암 주사실에서는 다시는 보지
안 와야 되겠지만 복도에서 마주치시거나 시내에서 마주치실 때는 반갑게 인사를, 그때는 또 만나도 되잖아요. 네, 네, 그때는 반갑게 네, 인사를 해주시고 항암주사실에서만 안 만나는 걸로. 네, 네, 오늘 바쁜 시간에도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항암주사실 안민지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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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토크 콘서트 이음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장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암생존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우리 세영 씨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많이 붙여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주신 분들이 붙여주셨고 지금 막 댓글창에도 써주고 계시죠? 네, 써주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하나 한번 골라볼게요. 제일 가까이 있는 걸로. 제일 길게 써주셨는데, 이야. 네, 암 수술 전엔 암 환자지만 암 수술 후는 암 경험자입니다. 암 환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건 언제나 암 환자로 있겠다는 말이고, 암 경험자로 산다고 표현하는 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일 겁니다. 모든 암 환자가 주어진 시련의 크기를 발판 삼아 기대되는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유방암 경험 11년차 장선아님. 약간 진짜 울컥하네요. 네, 맞아요. 저희는 언제나 암 환자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희는 반드시 극복해낼 겁니다. 네, 그럼 세영 씨 한번 골라주세요. 힘내라 대구 경북 암생존자 지지센터 강주미, 송유진, 김정환님. 네. 이 선생님들이 또 이 토크 콘서트 이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어디 갔어요, 지금? 강주미 선생님, 송유진 선생님, 김정아 선생님께 정말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윤주 씨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하나 골라주세요. 네. 네. 되게 간단한데 딱 박히는 말이네요.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김민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잘 될 겁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은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번 골라주시죠, 수빈님. 이길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장윤희님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길 네. 수 있다. 네. 불가능이 어디 있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맞아요. 네.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투병을 하고 계신 가족을 또 지켜보는 또 이런 보호자분들 이런 분들 저희 이길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뭐 많은 의료진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드리겠고요. 그냥 요거를 저희 마음속에 담아서 사진으로 또 찍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4명이 소개드린 분들께는요. 여기 대구 경북 암생존자 지지센터 선생님들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퇴장하실 때 선물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분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의 하루가 쌓여서 내가 되고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암 경험 이후에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 소중하다라는 걸 항상 느끼고 있는데 우리 특별한 오늘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을 보내는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딱 한 줄로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한다면 오늘 하루 내 생일이다. 네. 오늘 하루는 일상이다. 오늘 하루 기분 좋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로 이런 긍정적인 기운 불어넣어주신 세 분의 캔서 테이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큰 박수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이번 토크 콘서트 이음을 축하해 주러 오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정말 특별한 분인데요. 싱어송라이터 김기원 님이십니다. 무대로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인 김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이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싱어송라이터 김기원님, 아버님께서 또 암 생존자시라고 하십니다. 네, 한번 잠깐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올해 8월 이제 비인도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90, 11월이죠.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나머지 동안 추적 검사라고 하나요? 그 기다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그 아버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드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또 이런 놀라신 거를 또 음악으로 또 풀어내신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저희 김기원님의 무대 축하 공연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인사드렸던 김기원이고요. 어느덧 11월 추운 겨울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구는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8월 달에 이제 아버지의 암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그 과정을 어쨌든 저는 사실 제가 부모님께서 암에 걸리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어요.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고 사실 첫날 딱 그걸 들었을 때 저는 아직 너무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인데 아버지께서 뭔가 아프시다니까 내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이런 걱정이 너무 앞서서 주변에 의사하는 형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조금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알바를 하면서 마대자루 있죠. 그거 닦으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그런 와중에 아버지께서는 그냥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네 할 거나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제가 쓰는 음원 스트리밍 어플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었는데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 들려드린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외로움을 이겨버렸죠.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제가 느꼈던 위로의 감정이 잘 전달됐나 모르겠네요. 혹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나요? 이런 큰 환호성이 들리니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한테는 폭풍이라면 폭풍이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들어서 저희 가족끼리 생각하는 건 오히려 이게 되게 가족끼리 뭉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부산 분이셔서 그 여동생한테는 너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래 밥 먹었나 이거밖에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즘은 그나마 아버지랑 통화도 좀 하려고 하고,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도 어렵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아버지께 뭔가 사랑을 전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이제 식사를 어느 정도 잘 하셔서 그전처럼 이제 약속을 맨날 다니시더라고요. 주말마다 누구 만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암이라는 아주 못된, 아주 약한 병 하나가 우리 가족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뵙게 된 여기 많이 계시고 온라인에서도 봐주시고 계신 암 생존자 분들과 그 가족들께서도 저희 가족이 겪었던 그런 시련에서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온라인에서 김기현을 검색하시면 오늘 받으셨던 위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PD와 항배우팀, 그리고 캔선 테이너분들, 경북대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음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김기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호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솔직한 얘기를 들려주시니까 또 암생존자로서 또 암생존자가 하는 이야기랑 또 보호자가 하는 이야기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암생존자로서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요. 새로운 삶에 변화하게 그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또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암을 경험했건 경험하지 않았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가치 있고 멋집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함께 부르면서 저희가 즐겁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이음 대구 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와 캔서테인먼트 박PD와 항배우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지막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거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거.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일도 그래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조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힌 이 촛불이 두 개가 되고, 두 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나중에 좋은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게 다 같이, 아시는 분들은 후렴 2번 나오니까요, 모르시면 박수를 크게 쳐주시고, 아시는 분들 그리고 화면 건너에 계신 분들도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마지막 끝내보죠.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감사합니다. 언제나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토크 콘서트 이음은 모두 끝났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근데 저희가 기념사진 하나 찍으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 무대에서 이렇게 등을 돌려서 아이돌처럼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